윤석열, 법의 길에서 권력의 중심까지. 정치라는 건 언제나 말이 많고 시선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말보다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찬반을 떠나 그의 삶에 버티는 힘 그리고 결단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생애와 선택, 그 속에 숨은 철학을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소년 법을 만나다.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그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가 법을 선택한 건 단지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다는 욕망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목격했고 그는 그 구조 안에서 약자가 되는 걸 참지 못했던 겁니다. 법이란 이름 아래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면 그 길은 힘들어도 가볼 만하다고 믿은 거죠. 두 번째, 검사 윤석열, 내부와도 싸우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유별났습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 안에서도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수사 방식은 과감했고 때로는 조직의 방향과 어긋나기도 했죠.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로서 그는 정권이 누구든 대상이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정치권과도 부딪혔고 같은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늘 바깥보단 안쪽에서 더 치열했습니다. 세 번째, 고립을 견디는 방식.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오르기 전까지도 늘 조직의 메인스트림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좌천도 당했고 중요한 자리에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립을 하나의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고립은 때론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어떤 사람에겐 더 단단해지는 시간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후자였죠. 네 번째, 정치 입문, 낯선 전장으로의 진입. 그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윤석열은 정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거칠고 이미지도 투박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말의 정치가 아니라 결정의 정치였습니다. 정치판은 쇼맨십이 중요한 곳이지만 그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오히려 진심을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의 결심은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라는 무게.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제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국가의 메시지가 되고 개인의 신념보다 국민 전체의 이해가 우선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서도 그는 여전히 직선적이었고 원칙과 신념이라는 단어를 자주 꺼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지지율, 여론, 국제관계, 내부 반발. 그 모든 것을 조율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윤석열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는 왜 여전히 싸우는가?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버팀, 신념, 불편함입니다. 그는 편한 길을 가지 않았고 주류가 되기보단 때로는 비주류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무너지면 이 기준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미지 관리가 아닌 본인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그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정치 이전의 인간 윤석열. 이 콘텐츠는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의 선택과 방향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는 오늘도 그 질문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을 겁니다.